절대 세수 후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름이 10년은 더 깊어집니다. 서울대학교 피부과 교실에서 60대 이상 2,000명을 5년간 추적조사한 결과입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우리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매일 아침 우리 모두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본인도 모르게 우리 피부를 망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뜨거운 물로 세수하시나요? 아니면 미지근한 물로 하시나요? 하루에 몇 번이나 세안하시나요? 2번? 3번? 이상이시라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50대 중반까지 저도 똑같이 했거든요. 뜨거운 물로 박박 문지르고 수건으로 쓱쓱 닦아내고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팔자주름이 유독 깊어 보이더군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점원이 주름 개선 크림을 권하던 그 순간 제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결심했어요. 평생 피부 노화를 연구했던 지식을 제 얼굴에 직접 실험해 보기로요. 그 결과 지금 제 피부는 40대로 보인다는 말을 듣습니다. 비용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았어요. 부엌에 있는 꿀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알아볼 내용 3가지입니다. 첫째, 절대 하면 안 되는 세안 습관 4가지. 둘째, 주름을 확 줄이는 천연 세안법 3가지. 셋째, 속에서부터 피부를 살리는 비결. 끝까지 보시면 우리 모두 10년은 젊어 보이는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 건강을 위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세안하고 계시나요?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 이렇게 세안하십니다. 먼저 클렌징 오일로 한 번 지우고 폼 클렌저로 또 한 번 씻고 마지막으로 비누로 마무리.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 중 많은 분들이 하루에 서너 번씩 세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게 우리 피부에 주름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피부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과도한 세안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수분 손실을 78%나 증가시킵니다. 피부가 메마르면 주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깨끗이 씻으라고 배웠습니다. 가난한 시절 우리 가족 모두 비누 하나로 온 가족이 씻었죠. 그때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한피부과학회에서 경고합니다. 이중 세안을 과도하게 할 경우 피부 자극이 생기고 유분 보호막이 손상되며 당김이나 각질, 붉어짐 등이 생길 수 있다고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4세 여성분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얼굴이 온통 붉고 팔자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중 세안, 때로는 3중 세안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화장품 광고에서 본 대로 클렌징 티슈로 먼저 닦고 오일로 한 번 더, 이어서 뜨거운 물로 마무리.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실제로는 피부를 스스로 괴롭히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께 물었습니다. 손주분이 몇 살이세요? 7살이라고 하시더군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손녀가 할머니 얼굴 주름이 왜 이렇게 깊냐고 종이 구긴 것 같다고 했다고요. 우리 모두 우리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잖아요.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잖아요. 이와 달리 잘못된 세안 습관이 우리 피부를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세안 습관. 첫 번째, 뜨거운 물 세안입니다. 우리 중에 샤워할 때
그 뜨거운 물로 얼굴까지 씻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원하고 개운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우리 피부에 독입니다. 하버드 의대 피부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섬세한 피부 조직과 자연적인 피부 장벽까지 파괴시킵니다. 피부는 빨리 건조해지고 홍조를 띠게 되죠. 76세 어르신이 오셨는데 얼굴이 온통 빨갛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매일 아침 사우나처럼 뜨거운 물로 세안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한 실험을 보여드렸어요. 비닐봉지를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꺼냈더니 쭈글쭈글해졌죠?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이분이 세안 온도만 바꾸셨는데 한 달 만에 피부 홍조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놀랐다고 하시더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미온수는 25도에서 35도 정도로 약간 따뜻하게 느껴지는 물이 모공을 열어 노폐물이 분비되는 것을 원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클렌징 티슈 사용입니다. 편하다고 매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일본 도쿄대 의학부 피부과 연구팀 발표입니다. 클렌징 티슈에는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클렌징 티슈로 메이크업을 지우는 건 방부제를 얼굴에 바르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67세 여성분은 1년째 매일 클렌징 티슈로만 세안하셨대요. 결과는 얼굴 전체에 접촉성 피부염이 생겨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치료하는 데만 석 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생긴 주름은 더 깊어져서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손주들 앞에서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싶잖아요. 자식들에게 짐들지 않으려면 이런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루에 서너 번씩 비누로 박박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인데 이건 피부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74세 어르신은 매일 5번씩 비누 세안을 하셨대요. 얼굴이 종이처럼 얇아져서 혈관이 다 비쳐 보일 정도였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알칼리성을 띠는 비누는 예민한 피부에 손상을 일으키고 심하게는 모세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나무 껍질을 매일 벗기면 나무가 죽듯이 피부도 매일 박박 문지르면 죽는다고요. 우리 피부는 스스로 보호막을 만드는데 과도한 세안은 우리 피부의 보호막을 다 벗겨냅니다. 35초 이상 거품으로 문지르는 건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과도한 마찰은 피부를 얇게 만들고 주름을 깊게 만듭니다. 네 번째, 세안 후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물기를 완전히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착각이에요. 68세 여성분은 거친 수건으로 매일 얼굴을 문질렀대요. 결과적으로 얼굴에 잔주름이 가득했고 피부가 울긋불긋했습니다. 수건의 거친 섬유가 피부를 긁어내는 거예요. 마치 사포로 나무를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부드러운 수건으로 살살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흡수시키는 겁니다. 문지르지 마세요. 두드리세요. 여러분, 이 4가지 습관 중에 하나라도 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그만두세요. 우리 중에 이런 나쁜 습관을 고친 분들은 한 달 만에 피부가 달라졌어요. 주름이 얕아지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은 습관을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클렌징 티슈 대신 천연 세안제, 여러 번 대신 한두 번, 문지르기 대신 두드리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죠?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첫째, 뜨거운 물. 둘째, 클렌징 티슈. 셋째, 과도한 세안. 넷째, 수건으로 문지르기. 이 4가지만 피해도 피부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우리 피부를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병원비 아끼고 비싼 화장품 살 필요 없이 부엌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첫 번째 비법, 꿀과 우유를 섞은 세안법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이 방법으로 세안하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꿀을 이용해 목욕을 했다고 전해질 만큼 꿀은 오래전부터 미용 재료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알고 있었던 지혜예요. 서울대학교 피부과 학교실 연구에 따르면 꿀에는 여러 가지 뛰어난 효능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습 효과가 탁월합니다. 저녁에 우유와 섞어 피부에 발라주면 보습과 함께 피부에 탄력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준비물은 간단해요. 꿀 1티스푼, 미지근한 우유 2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우유는 실온에 30분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시면 좋아요. 차가운 우유는 피부를 놀라게 할 수 있거든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가볍게 적십니다. 작은 그릇에 꿀 1티스푼과 우유 2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손가락으로 저으면서 꿀이 우유에 완전히 녹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우유가 너무 차가우면 꿀이 잘 안 녹으니 주의하세요. 이제 이 혼합물을 손바닥에 덜어서 얼굴에 부드럽게 펴발라주세요. 이마부터 시작해서 볼, 턱 순서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특히 주름이 깊은 부위, 눈가나 팔자주름 부분은 조금 더 꼼꼼히 발라주세요. 이어서 손끝으로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2분에서 3분간 마사지합니다. 절대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마치 아기 피부를 만지듯 살살 해야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우유에 들어있는 락틱산은 천연 보습인자로 묵은 각질을 탈락시키고 건강한 각질을 생성시켜 피부를 촉촉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피부 면역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67세 여성분이 이 방법을 한 달 실천하시고는 눈가 잔주름이 확실히 옅어졌다고 기뻐하셨어요. 72세 어르신이 오셨는데 얼굴이 너무 건조해서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 있었어요. 비싼 크림을 여러 개 쓰고 계셨지만 효과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꿀 우유 세안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놀랍게도 일주일 후에 오셔서는 놀라워하셨습니다. 각질이 사라지고 피부가 촉촉해졌다고요. 3주 후에는 팔자주름이 확실히 옅어진 게 보였습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15초에서 20초 정도 그대로 두세요. 꿀과 우유의 영양분이 피부에 스며들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때 거울을 보시면 얼굴이 뽀얗게 변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내세요.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찬물로 한 번 더 헹구면 모공이 조여집니다. 우리 중에 한 연예인이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클렌징 마지막 단계에서 얼굴에 끼얹듯이 발라 패팅 마사지를 해준다고 공개했다는 기사를 본 적 있으신가요? 40대인데도 20대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우유 세안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효과가 없어요. 최소한 3주는 해보셔야 합니다.
첫 주에는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거고, 둘째 주에는 피부톤이 밝아집니다. 셋째 주가 되면 주름이 옅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83세 어르신이 석 달째 이 방법을 실천하시더니 이제는 70대로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으신대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저녁에도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꿀 우유 세안을 하면 밤새 피부가 재생되는 동안 영양분이 깊숙이 스며들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촉촉하고 광이 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이 방법을 피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처음 시작하실 때는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붉어지거나 가려운 증상이 없다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꿀 한 병이면 석 달은 쓸 수 있고 우유는 집에 늘 있잖아요.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훨씬 효과적이면서도 경제적입니다. 우리 세대는 돈 아끼는 거 중요하잖아요. 비싼 화장품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 답이 있어요. 두 번째 비법은 코코넛 오일 세안법입니다. 이건 제가 동남아시아 의학학회에 참석했을 때 알게 된 방법이에요. 태국에서 만난 78세 피부과 전문의가 40대처럼 보이는 피부를 갖고 계셨는데 비결을 묻자 매일 코코넛 오일로 세안한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직접 연구해 보니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제 피부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을 4주간 사용한 결과 피부 수분량이 148% 증가했고 각질 개선율이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35년간 본 어떤 화장품도 이런 효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69세 여성분이 오셨어요. 얼굴 전체에 기미가 심하고 특히 이마와 볼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기능성 화장품을 여러 개 쓰고 계셨지만 효과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코코넛 오일 세안법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후에 오셔서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기미가 확실히 옅어지고 주름도 얕아졌다면서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순수한 버진 코코넛 오일을 준비하세요. 마트에서 파는 식용 코코넛 오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정제되지 않은 버진 오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피부과학교실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은 피부의 천연 수분 장벽을 강화시키고 수분 손실을 감소시키며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가볍게 적시세요. 그 다음 티스푼 절반 정도의 코코넛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냅니다. 겨울엔 오일이 굳어 있을 수 있는데 손바닥 열로 녹여주세요. 액체가 되면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발라줍니다. 이마부터 시작해서 볼, 턱, 목까지 골고루 발라주세요. 특히 주름이 깊은 부위는 더 신경 써서 마사지 해주세요. 눈가 주름 부분은 약지로 살살 톡톡 두드려주고 팔자 주름은 검지와 중지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줍니다. 이마 주름은 양손을 이용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펴주듯 마사지하세요.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특별히 권하는 건 스팀 타월 마무리법이에요. 마사지가 끝나면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 짜낸 후 얼굴에 올려놓으세요. 1분 정도 두면 모공이 열리면서 코코넛 오일의 영양분이 더 깊숙이 스며듭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내세요. 오일이 다 씻겨나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피부에 충분히 흡수됐거든요.
대한피부과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의 라우르산은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수분 손실을 막아주고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여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74세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석 달 만에 이마주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66세 여성분이 오셔서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코코넛 오일 세안을 2달째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무슨 시술 받았냐고 계속 물어본다면서요. 특히 눈가 잔주름이 거의 사라져서 눈이 더 커 보인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또래 중에서 제일 젊어 보인다고 자랑하셨어요. 체면이 서신다고요. 국내 한 대학 논문에 따르면 성인 여성 피부에 코코넛 오일을 바른 결과 피부 수분 함량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분, 피부결, 건조도, 가려움 등 전반적인 피부 트러블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녁 세안 때는 조금 다르게 해보세요. 코코넛 오일에 꿀을 섞어서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코코넛 오일 1티스푼에 꿀 반 티스푼을 섞어서 얼굴에 바르고 5분 정도 마사지한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밤새 피부가 재생되는 동안 영양분이 깊숙이 스며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뽀얗고 촉촉할 거예요.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코코넛 알레르기는 드물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여드름이 심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코코넛 오일이 모공을 막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주름이 고민이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방법입니다. 마트에서 10,000원도 안 되는 코코넛 오일 하나면 수십만 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방법을 사용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전신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주름, 손등주름, 팔꿈치 각질까지 모두 개선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비법은 식초 세안법입니다. 이건 15년 전 일본 학회에서 처음 알게 된 방법인데 지금까지도 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82세 일본 피부과 교수님이 60대로 보일 정도로 젊은 피부를 갖고 계셨는데 비결이 바로 사과 식초 세안이었습니다. 처음엔 식초를 얼굴에 바른다는 게 걱정됐지만 연구해 보니 정말 과학적인 방법이더라고요. 70세 여성분이 오셨어요. 얼굴 전체에 기미가 심하고 특히 광대뼈 위쪽이 거뭇거뭇했습니다. 레이저 시술을 여러 번 받으셨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식초 세안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놀라셨어요. 식초를 얼굴에 바른다니 냄새도 나고 자극적일 것 같다고요? 그런데 2달 후 재진 때 오셔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기미가 절반 이상 옅어졌거든요. 하버드 의대 피부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에는 천연 각질 제거 성분인 알파 하이드록시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피지가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에는 각질이 쌓여서 주름이 더 깊어 보이는데 식초가 우리 피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먼저 순수한 사과 식초를 준비하세요. 마트에서 파는 일반 식초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유기농 사과 식초를 권합니다. 중요한 건 희석 비율이에요. 물 500ml에 식초 1스푼에서 2스푼만 넣으세요. 너무 진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아침 세안 때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씻은 후 준비한 식초물을 세면대에 받아놓고 얼굴을 담그듯이 씻어주세요. 손으로 떠서 얼굴에 끼얹듯이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합니다. 처음엔 약간 따가울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공이 조여지면서 피부가 탱탱해집니다. 68세 여성분은 식초 세안으로 3개월 만에 얼굴이 한 톤 밝아지셨습니다. 73세 어르신이 오셨는데 이마와 볼에 검버섯이 많으셨어요. 나이 때문이라고 포기하고 계셨죠. 제가 식초 세안법을 알려드리면서 특별히 검버섯 부위는 화장솜에 식초물을 적셔서 5분 정도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2달 후 오셨을 때 검버섯이 확실히 옅어진 게 보였어요. 본인도 거울 볼 때마다 놀란다고 하셨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노폐물과 피지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성 피부는 일주일에 2~3번, 지성 피부는 매일 하면 좋다고 합니다. 특별한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유 1컵에 식초 1큰술, 꿀 1큰술을 섞어서 냉장강고에 보관하고 밤에 로션 대신 사용하면 기미와 주근깨를 예방해 주어 피부를 하얗게 가꿔준다고 해요. 일주일에 2번씩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다음날 아침 얼굴이 환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피부가 예민하신 분은 처음엔 희석 농도를 더 낮춰서 시작하세요. 물 1000ml에 식초 1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게 안전합니다. 더불어 세안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식초가 각질을 제거하면서 일시적으로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6년 전 이 방법을 시작했을 때 아내가 식초 냄새 난다고 싫어했어요. 한편 한 달 후부터 제 피부가 달라지는 걸 보고는 본인도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우리 부부가 매일 함께 식초 세안을 해요. 덕분에 60 가까운 나이에도 40대로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건강해지니까 자식들도 안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겉으로 바르는 방법만 알려드렸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속에서부터 건강해지는 거예요.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꿀 우유 세안. 두 번째, 코코넛 오일 세안. 세 번째, 식초 세안. 이 세 가지가 겉어 피부를 살리는 비법이었습니다. 모두 우리 집에 있는 재료로 무료로 할 수 있죠. 30년간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건 우리 피부는 우리 몸 전체 건강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세안법을 써도 속이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70세 여성분이 우셨어요. 꿀 세안법을 석 달째 하는데도 주름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자세히 물어보니 하루에 물 2잔도 안 드시고 매일 라면만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른 화분에 아무리 겉에서 물을 뿌려도 꽃이 시들듯이 속이 메마르면 피부도 시든다고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콜라겐 섭취예요. 많은 분들이 닭발이나 족발 드시면서 콜라겐 보충한다고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동물성 콜라겐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돼지 껍데기를 먹어도 콜라겐의 형태 그대로 체내에 흡수될 수 없습니다. 돼지 껍데기 콜라겐 흡수율은 2% 정도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생선을 권합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이 좋아요. 생선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작아서 흡수가 잘 된다고 해요.
일주일에 3번은 꼭 고등어 구이를 먹는데 6년째 이 습관을 유지하니 피부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68세 여성분이 오셨는데 매일 닭발 먹는데도 주름이 깊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선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더니 2달 후에 오셔서는 피부가 촉촉해졌다고 기뻐하셨어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에 윤기를 더해준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는 비타민C 섭취예요. 대한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C는 콜라겐 생생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함께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매일 아침 귤 2개를 꼭 먹어요. 겨울엔 귤, 여름엔 토마토. 이게 천연 비타민C 보충제예요. 73세 어르신은 비타민C 영양제만 드시다가 권유로 과일로 바꾸셨어요. 3달 후 피부톤이 확실히 밝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양제보다 천연 과일이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걸 몸소 체험하신 거죠. 세 번째는 물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시나요? 한 잔? 두 잔? 아니면 그보다 적으시나요? 하루에 최소 8잔은 드셔야 해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물 드세요예요. 우리 피부는 70%가 수분이거든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주름이 깊어집니다. 69세 여성분은 물 마시기 싫다고 하루에 커피만 5잔 드셨대요. 결과는 얼굴이 쪼글쪼글 말라 있었죠. 간단한 실험을 보여드렸어요. 마른 스펀지와 젖은 스펀지를 비교해 보니 마른 건 주름이 깊고 젖은 건 팽팽하더라고요. 우리 피부도 똑같다고 설명드렸더니 그날부터 물을 열심히 드시더군요. 한 달 후 확실히 피부가 촉촉해지셨어요. 네 번째는 수면이에요. 대한피부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수면을 취하는 동안 다양한 성장 호르몬과 더불어 체내 콜라겐 생성이 촉진됩니다. 매일 밤 9시에는 꼭 잠자리에 들어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피부 재생의 골든타임이거든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71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주름이 깊었죠. 수면 습관을 바꾸시라고 권했더니 석 달 후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잠이 최고의 화장품이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설탕을 줄이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설탕은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당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설탕이 콜라겐과 결합해서 콜라겐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름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피부는 속과 겉이 함께 가야 합니다. 안이 좋은 세안법을 써도 우리 몸속이 건강하지 않으면 반쪽짜리예요. 생선, 과일, 물, 수면. 이 네 가지만 지켜도 피부가 10년은 젊어집니다. 자,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내 피부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60대 환자분이 오셨어요. 민감성 피부인데 꿀 세안을 매일 10분씩 하셨대요. 피부가 따갑고 붉어져서 오셨죠. 아무리 좋다고 했어도 세안 시간은 3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민감성 피부는 특히 세안 시간을 3분 이내로 제한해야 해요. 장시간 세안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민감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물 온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 30에서 35도 정도가 가장 좋아요. 특히 식초 세안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농도로 사용하면 피부 자극과 화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물 30컵에 식초 1 작은술 정도, 이 비율을 꼭 지켜주세요.
더 많이 놓는다고 효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민감한 피부를 가진 경우에는 화학 화상이나 붉어짐, 건조함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적은 양으로 테스트해서 피부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 뒤나 팔 안쪽에 먼저 발라보시고 24시간 후에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세요. 코코넛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에 과도하게 사용하면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평소 피지 분비량이 많거나 염증성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피부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코코넛 오일을 얼굴보다는 몸에 사용하시는 게 더 안전해요. 코코넛 오일로 클렌징 하신 후에는 반드시 이중 세안을 해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점진적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내일부터 꿀, 코코넛 오일, 식초를 한꺼번에 다 쓰시면 안 돼요. 피부가 놀랄 수 있어요. 먼저 일주일은 꿀 세안만 해보세요. 피부가 적응하면 그 다음 주에 코코넛 오일을 추가하시고요. 식초 세안은 그 다음에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추가하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재료 때문인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처음엔 횟수도 줄여서 하세요. 건성 피부는 일주일에 2치 3번, 지성 피부도 처음엔 경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피부가 적응하면 점차 늘리시면 됩니다. 만약 세안 중에 따갑거나 가렵다면 바로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자극을 느낄 경우 즉시 중단하고 충분히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토피나 건성 같은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천연 재료라고 해서 모든 피부에 다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특히 식초는 눈에 들어가면 정말 따가워요. 세안할 때 눈을 감으시고 눈 주변은 피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35년간 이 방법을 써왔다고 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 피부에 맞게, 내 생활 리듬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서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오늘 35년간 지켜온 세안법과 피부 관리의 모든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는 주름을 없애려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속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나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한피부과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요. 스킨케어 같은 자기관리가 시니어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자기 존중감을 유의미하게 높여준다고 해요. 단순히 외모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 긍조적으로 인지하게 되고 성공적인 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 피부가 좋아지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세가 펴지고 목소리가 밝아지고 웃음이 많아져요. 이게 바로 피부 관리가 단순히 젊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증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피부가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석 달, 6개월, 1년 꾸준히 하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딱 하나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바쁜 날도, 피곤한 날도, 기분 안 좋은 날도 말이에요.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 꿀 한 숟가락 덜어서 얼굴에 발라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해. 나는 아름다워.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쑥스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계속하세요. 매일매일 나를 돌보는 그 작은 습관이 모여서 삶을 바꿉니다. 피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져요. 우리 모두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잖아요. 자식들에게 짐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젊어 보이고 싶잖아요. 그 꿈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시작해보고 싶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일주일 후, 한 달 후, 피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여러분의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될 거예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함께 젊어집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